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홍수와 이에 따른 물류지체 그리고 해외 바이어들의 클레임 제기 등이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에서는 이러한 원인들로 인한 손실이 하루 3천억 루피아, 2,460만 불에 이르고 있다는 집계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반면 밝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주가와 루피아화의 가치는 오르고 국채금리는 낮아지는 말 그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반영하듯 2월 13일 열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원래 회의에서는 기존 7.5%의 기준금리를 유지키로 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상수지 개선과 인플레이션 축소가 나타나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피아 환율은 중앙은행의 자신감을 대변하듯 2월 13일 미 달러당 11,980루피아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214루피아 감소하는, 즉 평가 절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일 대비로는 하루 만에 108루피아, 즉 0.8%의 큰 감소폭을 보이면서 한 주 내내 이어졌던 미 달러화 대비 12,000루피아를 상회하는 추세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21%의 통화가치 하락을 겪었던 인도네시아는 올해 들어 1.6%의 상승을 보이며 블룸버그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24개 신흥국 통화 중 가장 괄목할 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은 작년 2분기 4.4%까지 오른 후 3분기 3.8%, 그리고 4분기에는 2%에 약간 못 미치는 1.98%를 보였습니다. 시중에는 올해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없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 개선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이 건전 수준인 2% 아래로 유지되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22%로 7개월 연속 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2월에도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약 3.26%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2.5%, 내년에는 2% 수준으로 개선되리라 예상했습니다. 원화는 2월 13일 미 달러당 1,063.8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4.7원 평가 절상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날 열린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현행 2.5%인 기준금리를 유지키로 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당초 경기 활성화와 원화 강세 진정을 위한 인하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양적 완화 추가 축소 발표 이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국가들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결키로 한 것은 국내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2월 13일 8.89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루피아화나 원화 모두 미 달러화 대비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며 신흥국 통화들 중 선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2월 13일 8.93%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18%포인트 수익률 하락, 즉 채권 가격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 주 내내 9%를 상회하던 수익률이 앞서 확인한 인도네시아의 여러 긍정적 지표들이 확인되면서 8%대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2월 13일 4,492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67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에서의 유망 종목을 꼽으라면 어떤 종목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부동산 및 건설 부문이 올해도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주택 부문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 시책에 따른 인프라 부문의 착공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최근까지 종합주가지수가 4.5% 상승한 데 비해 부동산 개발업체 및
건설업체 54개 회사의 주가 상승률은 11.2%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주들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운행주들을 중심으로 9.3%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광산주, 농업주 등이 고전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큰 원인입니다. 흑자일 때도 있고 적자일 때도 있다. 하지만 수입은 늘 그대로 같은 모습이다.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무역 수지를 놓고 하는 평가입니다. 지난 2월 3일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무역 수지가 15억 불의 흑자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70억 불을 수출해 작년 대비 10% 증가했고 수입은 155억 불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연료 부문의 수입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42억 불 규모의 수입이 이루어졌는데 전월 대비 7.2%,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난해 6월 보조금 축소로 33% 인상된 것이 충분치 못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하고 국제 원유 생산은 줄어드는 상황이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당국자들도 2017년 전까지는 연간 기준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라 하더라도 한 걸음씩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2월 10일 중앙은행은 1월 소비자 기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100 이상이면 긍정적인 기대를 보이는 동지수가 116.7로 나타나 전월 116.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개의 도시에서 4,6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식음료 및 의류를 제외한 부문에서의 1월 중 소비가 작년 하반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향후 6개월간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반면 물가는 LPG 가격 상승과 4월 총선 등으로 인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닐슨에서 조사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최근 4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소비 부문별로 살펴보면 필수 생계비 외의 소비 선호 부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행, 전자기기, 의류 등이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세계 경제에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기대가 넘쳐나는 듯합니다. 기대만큼이나 올 한 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무하마드 루투비 전 투자조정청장이 2월 12일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무역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지난달 31일 대통령 선거에 매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기타 위르자완 전 장관이 사임한 이후 당초 차관이 임무를 대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유도요노 대통령의 집권 1기에 투자조정청장을 역임했던 루투피 전 청장이 무역부 장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새 장관은 올해 10월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약 8개월간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과거 루투피 전 청장을 이은 투자조정청장은 지난달 사임한 기타 전 무역부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신임 장관에 대한 유도요노 대통령의 신임은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그에게 지난해 유류 보조금 인상 이후 인플레와 동반해 상승한 국내 식료품 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습니다. 또한 수출업체를 위한 신시장 개척과 WTO, APEC 및 아세안 등의 기구를 통한 다자간 무역 협상에 힘을 쏟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하마드 루투피 장관은 올해 44세의 나이로 화려한 경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29세에 인도네시아 청년 실업자 연합 회장을 역임했고 30대이던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투자조정청장직을 수행했습니다. 2010년 당시에는 40세의 최연소 기록으로 주 일본 대사에 올라 2013년까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루트비 신임 무역부 장관은 주어진 임기가 길지 않지만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벌할 것이 있으면 벌하면서 임기 내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력을 볼 때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기 동행지수로 볼 수 있는 시멘트와 오토바이의 판매량이 지난 1월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로 많은 강우량과 이에 따른 홍수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물류체계의 개선이 더디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합니다. 시멘트는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한 464만 톤이, 그리고 오토바이는 11% 감소한 58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는 구매 시 대부분 할부금융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속되는 금리 인상과 루피아화 약세에 따른 수입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책 당국자들은 시장의 상황을 살피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합니다. 그들이 시장을 보는 척도 중에 위 두 부문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카르타의 고급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률이 높다는 점은 이미 다 아시는 사실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최근 영국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나이트 프랭크에서는 30개 주요 도시별로 부동산 조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고급 부동산 부문에서의 가격 상승률에 있어서 자카르타가 단연 1위로 나타났습니다. 37.7%의 가격 상승을 보인 자카르타는 2위인 더블린의 17.5%, 3위인 베이징의 17.1%보다 2배가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나이트 프랭크사의 하산 파무지 부국장은 경이로운 성장입니다. 이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실제 최근 자카르타에서는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없습니다.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지을 땅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자카르타의 고급 주택, 주요 수요층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현지인이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외국인의 직접적인 주택 매입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주택대출 규제 등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부유층의 주택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수요층이 내국인이다 보니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이 오더라도 급격한 하락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홍콩과 싱가포르는 2.2% 및 0.8%의 각각 하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월 14일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 연인끼리 초콜릿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며 독립의 의지를 만방에 보였던 안중근 의사께서 돌아가신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의 고유 명절인 정월 대보름이기도 합니다. 대보름의 달빛은 어둠, 질병, 재해를 밀어내는 밝음의 상징이므로 예전에는 마을의 수호신에게 질병 재앙으로부터 풀려나 농사가 잘 되고 고기가 잘 잡히게 해달라는 동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부럼 깨물기, 더위 팔기, 귀발기 술 마시기, 오곡밥, 약밥, 달떡 먹기 등이 대보름과 관련된 추억들입니다. 특이한 것은 얼마 전에 설날이 가족 또는 집안의 명절이었던 것에 반해 정월 대보름은 마을의 명절로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줄다리기, 다리밟기, 곶싸움 등 집단의 응집력을 증진하기 위한 행사를 벌였던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다음번 대보름에 하실 만한 단체 행사를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